안녕하세요. IM피부과 임명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여드름 염증 기간을 너무 길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여드름 염증, 물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질질 끌다 보면은 여드름 흉터도 유발되고 또 이렇게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자꾸 재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3-4개월 정도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치료를 하자고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잘 지켜주는 거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적기적소에 필요한 약물들 적절히 쓰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염증이 진행됐다라면은 필요한 염증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염증 치료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염증 주사라든지 압출, LDM, LED 이런 간단한 치료도 있겠지만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PDT, 아쿠아필 아니면은 뭐 아그네스라든지 카프리 같은 이런 장비를 이용한 치료들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병원에서 아주 많이 하는 치료인 골드 PTT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골드 PTT는 이러한 병 안에 보면은 아주 작은 골드 나노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걸 피부에 도포해서 피지선으로 침투시킨 다음에 레이저로 얘네들에게 열을 가해주면은 여러가지 피지선도 파괴되고 염증도 좋아지는 그런 원리로 치료하는 거고요. 2015년도에 락스 앤더슨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그 논문에 의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피지선에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레이저로 열을 가했을 때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면서 임상적으로도 정말로 우수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입증된 바가 있는 치료입니다. 솔직히 골드 PTT 나오기 전에 저희 최애 치료 중에 하나가 PDT였어요. 둘 다 어떤 물질을 도포하고 레이저를 조사해서 치료한다는 공통된 분모가 있었는데요. PDT라는 건 광감작제죠. 광감인제를 도포하고 레이저로 치료했을 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좀 민감해지기도 하고 뭐 자외선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드물지만 뭐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도 유발됐어요. 하지만 이런 골드 PTT는 정말로 가장 큰 장점은 민감한 피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외선 관리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 나노 파티클이 레이저를 받으면 열을 발산해요. 이런 열들이 여드름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주위의 피부 리주비네이션이나 재생 효과를 발휘시켜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도 일부 환자분들은 치료받고 나서 피부결이 좋아졌네요, 모공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 것처럼 여드름 이외에 제 2차, 3차 효과도 있는 게 이 골드 PTT의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골드라는 물질이 열을 잘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적외선 근처, 즉 근적외선 근처의 파장대를 흡수하면은 플라즈몬 공명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골드 표면에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빛 에너지가 증폭이 돼서 열이 발생해요. 복잡하죠. 단순히 이 골드 금 덩어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노쉘 형태로 층층이 겹겹이 만들어져 있어요. 좀 더 열도 잘 낼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피지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조직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이런 골드 나노 파티클 없이 레이저를 썼을 때는 절대 피지선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이중 효과, 삼중 효과 때문에 결국은 골드가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런 골드를 조금 변형해서 백금을 이용한 플래티넘 PTT도 또 다른 치료 옵션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PTT 시술 과정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돼요. 일단 전처치, 모공을 비워주고 1차적인 피지선에 자극을 주는 과정이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음압, 백큐um 석션으로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없애줘요. 골드 나노 입자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이후에 1450나노미터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피지선에 자극을 줘요. 그 자체만으로도 뭐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들이 이후에 들어올 골드 입자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피부를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이중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드 나노 입자를 침투시키는 두 번째 과정, 저는 이 단계가 골드 PTT의 아주 핵심 단계라고 생각하고 승패를 결정짓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침투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고요.
40kHz의 저주파 초음파를 이용해요. 피부의 장벽층에 아주 미세하게 채널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쿠스틱 프레셔로 막 가해주다 보면은 골드 입자들이 효과적으로 밀어주면서 침투가 되고요. 이후에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피지선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피지선의 골드 PTT 침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침투된 나노파티클을 레이저를 조사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이죠. 결국은 피지선에 들어가 있는 골드 입자를 여러 가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의사들마다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2가지 레이저 파장대로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사해서 효과적으로 열 에너지를 낼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드름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재생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2차, 3차 효과까지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드름이 정말 복잡해요. 발생 기전부터 악화 인자까지. 저는 여드름 치료에서 절대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골드 PTT 역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죠. 하지만 이 역시 완치를 위한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논문 보고에서도 그렇죠. 한 3번 정도 했을 때 6개월 정도 지나면 60%가 호전된다. 이런 결과처럼 일단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이거 단독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진 다음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서 대부분 마취연고 없이 할 정도인데 가끔 통증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마취연고를 바르고자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안 바르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마취연고를 바르면은 걔네들이 이제 피부에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골드 입자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대부분 안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 환자분들도 거의 99%는 안 바르고 진행을 합니다. 자, 표시는 정말 안 나요. 이게 아주 좋은 점인데 하고 나서 한 2-3시간, 3-4시간 정도만 빨개지고 만 정도기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이 전혀 없다. 정말 드물지만 이게 피지선이 파괴되고 배출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으로 여드름이 약간 일시적으로 악화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며칠 안으로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가끔 물어보세요. 가끔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게 왜냐면은 골드 PTT 치료 후에 남아있는 골드가 있을 거잖아요. 모공 속에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면은 우리 몸 안으로 침투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일단은 이게 피부 안으로 침투되려면은 그 사이즈가 40나노미터 이하여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료에 쓰는 골드 파티클은 150나노미터 근처예요. 그러니까 사이즈상 절대 침투를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치료 후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은 피부 재생 과정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피부 밖으로. 이거는 벌써 하버드 임상 논문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이 된 바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점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한번 시술 장면을 보면서 좀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 일단 모공을 비우고 피지선에 1차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시술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강력한 음압, 석션, 백큐으로 모공을 좀 먼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전혀 아프진 않고요. 모공 속의 공간,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면서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어서 들어갈 골드 나노 입자들이 효과적으로 피지선에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1450나노미터의 다이오드 레이저고요. 이런 레이저를 통해서 1차적으로 피지선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만으로도 여드름은 좋아질 수 있고요. 흔히 말해서 피지선에 자극을 주면은 여드름 염증뿐만 아니라 모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동일한 레이저로 열을 가하는 토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피지선에 열을 가하면은요, 피부가 좀 루즈닝, 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루어질 골드 입자 침투가 훨씬 더 용이해지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골드 입자 침투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레이저로 골드 입자에다가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피지선을 파괴시키고 염증을 없애주는 단계에 시작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파장대 1064와 75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총 4가지 파라미터로 연속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뜨겁습니다. 총 4가지 파라미터 중에서 이제 3번째 파라미터 적용 중이고요. 이렇게 발생한 열 에너지들이 피지선뿐만 아니라 염증도 없애주지만 진피층에 열을 가하면서 여러가지 피부 리주비네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결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모공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드 진행 중입니다. 자, 이상 치료는 끝났고요. 이후에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LDM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정 관리를 통해서 이런 골드 PTT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후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골드 PTT의 모든 것, 시술 장면까지 다 알아봤어요. 골드 PTT가 모두에게 효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효과적인 타입인지는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효과적인 타입이라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최대한 효과를 낼지도 상의 후 진행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치료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여드름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총동원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IM 피부과 임명원장이었습니다.